여러분 페이지요. 44쪽 한번 보셔요. 44고요. 45페이지 있는 것을 일단요, 교재 기본서가 돼 있으니까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46페이지를 해야 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승낙을 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서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청구권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건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을 우리는 뭐란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 중에서도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예요. 이 법률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이 법률인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채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행위. 그 다음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서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채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요.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부담한 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렇게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이 말 남긴다. 이러면 우리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권행위죠. 이것을 물권행위고 여기서는 채권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분행위요. 처분행위는 뭐다?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이건 남기지 않는다. 그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형성권의 행사 같은 것이 있는데 형성권의 행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럼 물권행위는 뭐냐? 소유권. 우리가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이전한다, 지상권을 소멸한다. 물권에 관한 것을 다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 한다? 처분행위고 처분행위라는 것은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 만약에 처분 권한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의무 부담이잖아요.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의무를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무 부담은 569조에 의하면 우리는 타인 소유물,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건물이 갑의 거잖아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한테 이것을 팔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A가 B한테요. 그러면 A를 뭐라 한다? A를 매도인이고 B를 매수인이잖아요. 그런데 A가 B한테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건 남의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래도 계약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등기를 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처분 권한은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등기 필정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에서 을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면 A가 어떻게 하면 된다? 갑한테 사가지고 B한테 등기를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갑이 처분하지 않아가지고 을이 B한테 등기를 못 해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너가 왜 남의 물건을 팔아서 등기도 못 해주느냐? 책임을 너가 져라. 이걸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일단 타인의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계약 자체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는 못한다? 등기는 못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의무부담이에요. 그래서 의무부담은 뭘 한다?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뭐다? 계약이죠.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형태로 나오냐? 이런 문제집을 봐. 문제집의 8번. 이런 문제집 8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3페이지의 8번이요. 3페이지의 8번 봤어요?
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번에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의무 부담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럼 그 혹시 문제집 없으신가요? 문제집 없으세요? 아, 그럼 우선 그 학원에 그 뭐죠? 샘플로 이렇게 놔둔 게 있는데 자요? 자요? 자, 의무 부담행위죠? 여기죠? 여기 이런 의무 부담행위죠?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보면 1번 교환이죠? 교환은 여러분 계약이거든요. 계약. 임대차도 계약이거든요. 계약. 3번이요. 재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재매매 예약 동그라미하고 이것은 예약은 아까 말했죠? 언제나 계약이요. 언제나 계약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주택 분양 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계약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계약이죠. 그럼 그렇게 되어 있나요? 1번부터 4번까지가 계약이잖아요. 그래, 이건 다 채권행위고 다 의무부담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아니죠. 5번이 뭐냐? 5번 채권 양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준물권행위 써요. 거기다가 준물권행위 이퀄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처분행위. 여기 봐봐, 여기요. 봐봐, 여기. 비교가 뭐죠? 자, 항상 이렇게 문제죠. 의무부담이고 처분이죠.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건 뭘 묻는 것이다? 처분행위를 묻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채권양도가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요, 7번에 1번 봐봐. 7번에 1번. 채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채권행위는 뭘 물어봐요? 계약을 묻죠. 계약. 그래서 교환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3번 봐. 3번.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여러분요, 뭐가 있다?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물권행위는 이런 뭐예요? 물권법을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지상권이 뭐죠? 물권이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 그것을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 얘기해서 지상권 설정에다 써 이퀄 뭐라 한다? 물권행위 이렇게요. 이것도 처분행위죠? 물권행위도 처분행위잖아요. 2번요. 상대방 없는이죠. 없는 동그라미. 없는에다 써야 되겠죠? 없는은 기본적으로 3가지. 뭐뭐다?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상대방 없는이요.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상대방 없는이요. 그러면 계약 해제라고 되어 있나요? 해제 동그라미하고 이것은 상대방 있는이요. 상대방 있는 것을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유상과 무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유상과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유상과 무상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 여기 한번 보셔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출연행위요. 출연행위하고 우리가 이제 비출연행위.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재산은 다운, 상대방의 재산은 업 시키는 것을 출연이라고 해. 내 재산은 다운, 상대방의 재산은 업 시키는 것. 그런데요 비출연은 뭐냐? 내 재산은 다운되지 않거나 상대방 재산은 업됐는데 나는 다운되지 않아. 나는 다운이 됐는데 상대방이 업되지 않아. 이것을 비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은 뭐죠? 나는 반드시 다운, 상대방 업돼. 한번 볼까요? 이러면 내가요 거지한테 돈을 주죠. 1,000원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주머니에서 1,000원이 나가죠. 내 재산 다운이죠. 거지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업이죠. 그걸 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행위는 뭐가 있냐? 출연행위는 유상하고 무상행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방금 거지한테 준 것을 무상행위라고 그래요. 때로는 유상이 있다. 유상은 뭐냐? 대가성이 있어. 대가성. 봐봐요. 등기하고 잔금이에요. 만약에 이 건물을 1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요? 잔금을 받죠. 잔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요? 등기를 받죠.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것을 give and take죠. 그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해요. 방금 누가 뭐 초코파이하고 건빵 가졌잖아요. 누군가가 초코파이를 주니까 나도 뭐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건빵을 한 봉지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내가 봐봐. 초코파이를 받는 대가로 건빵을 줬으면 유상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초코파이 하나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나도 뭐 하나 했는데 줄게요. 하나 준 거잖아요. 대가성이 아니잖아요. 대가란 말은 초코파이 가격하고 어때요? 건빵 가격이 똑같아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고받았어도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상은 뭐냐? 서로가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무상은요? 대가성이 없어요. 그런데 유상하고 무상은 둘 다 출연이에요. 왜요? 한번 볼까요?
거지한테 주는 건 내 재산은 다운, 상대방은 업이죠. 유상 뭐죠? 유상은 뭐하고다? 여기서 뭐하고다? 등기하고 뭐다? 대금이죠. 그러면 갑은 등기를 주고 은은 대금을 주죠. 갑만 딱 따져. 갑만. 둘 다 따지는 게 아니고 갑은요 등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재산이 뭐다? 다운이죠. 상대방은 등기를 받으니까 재산이 업이죠. 이제는 대금만 가지고 따져. 대금만. 을이 대금을 주죠. 그럼 을은 재산이 다운이죠. 갑은 재산이 업이죠. 그걸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줄이가 이걸 출연이면서 둘다가 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봐. 4번. 7번에 4번. 유상은 뭐냐? 임대차죠. 임대차는 뭐예요? 집주인은 집을 쓰라고 주고 임차인은 대가로 뭘 주죠? 돈을 주잖아요. 대가로 돈을. 월세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무상은 뭐죠? 무상서 증여 점 찍고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뭐죠? 남의 물건을 공짜로 쓰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알았죠? 이것을 우린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 기본수요 46페이지를 보셔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초강의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알았죠? 이제요 기초강의는요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자, 법률행위 요건이요. 자, 법률행위 요건 봤나요? 여기 한번 봐봐요. 먼저 여기 한번 보시세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행위는 뭐가 있냐?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요.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으면요, 이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냐? 먼저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했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져,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 유효라고 하고요. 효력이 없다, 그러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한다? 취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없는 것을 불성립이라고 얘기해요. 불성립.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법률의 규정은 법조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법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행위는 우리가 중요한데 이 법률행위를 가지고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법률행위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민총에서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다. 이 말이죠. 성립을 했죠? 그러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효하고 무효하고 취소는 법률행위에 속해. 우리 봐봐요. 법률행위는 우리가 전 시간에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한 개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 합동. 이렇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두 번째. 법률행위는 효력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뭐라고 나온다?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더 있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6가지다 이 말이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무효, 취소, 유효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 6가지.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조차를 하지 않으면 불성립이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요 법에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냐? 여기서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과 을이 한 사람이요. 갑과 을이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 승낙을 하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을한테 대금을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 이렇게 보잔 말이죠.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효과라고 얘기하고요. 법률효과,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내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한 사람은 뭐 대금이고 한 사람은 뭐 등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렇지 않나요? 대금과 등기를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금과 등기, 이것을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죠. 이것을 계약은 법령이죠. 결국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법률행위의 목적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법률행위죠. 법률은 첫 번째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요, 여기 특별한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특별한 성립 요건은 뭐가 있냐? 여기서 여러분요, 혼인에서 뭐가 있냐? 혼인은 뭐를 해야 돼요? 신고. 여러분요, 결혼식 100번에도 필요 없어. 혼인 신고가 없으면 혼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정관을 작성을 해야 돼요. 정관 작성, 법인, 혼인의 신고, 법인의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언 있죠, 유언. 유언은요,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을 해야 돼.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 이제 유언 대용 신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유언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어음 있죠, 어음에는 일정한 방식이 있고요. 방식. 여러분 그 질권 있죠, 질권. 질권은 요물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질권이 뭐죠? 전당포에다가 금이나 뭐죠? 금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걸 맡기고 돈 빌린 거 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질권을 설정한다고 얘기해요. 질권. 알겠죠? 그래서 요물성. 그래서 질권, 어음, 유언, 법인, 혼인에서 뭐 신고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여러분 당사자는 뭐죠? 갑하고 우리죠? 당사자, 목적이죠? 목적 뭐죠? 대금하고 뭐가 있다? 등기가 있죠? 그래서 등기, 목적,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었으면 우리 이것을 뭐죠? 성립했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성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성립은 이것을 뭐라 한다? 꽝이라고 해요. 꽝. 이것은 이제 끝이에요. 여기서는 법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법은, 우리 민법은요, 성립한 이후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죠.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 한다? 요식행위다. 그럼 요식은 뭐죠?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일정한 방식. 그것을 요식이라고 그래. 원래는 우리나라는 불요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만 건의 계약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런 뭐 가서 커피 사고 뭐 편의점 가서 뭘 사고 시장 가서 뭘 사고 하는 게 다 계약이거든요. 그런 계약을 할 때 우리가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남편 이름으로 집에 등기가 돼 있고 남편 이름으로 차를 샀다. 그러면은 아직도 내 이름으로는 한 번도 계약서를 써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는데 매매 계약은 원래는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래도 계약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살 때 계약서 써야 안 써요? 안 써. 그것도 매매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뭐를 하죠? 실거래가 신고하죠. 실거래가 신고해서 검인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계약서가 없어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인을 받아가지고 실거래가 신고하면서 검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의 원칙이 하면 매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해. 집 사고 팔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에 있어야 돼.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예전에는 매매 계약은 무조건 불요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연 매매 계약을,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불요시라고 말하면 되는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계약서가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실효가 신고도 안 받아주고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계약서가 완전히 돼 있어야지만 그걸 받아주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을 매매 계약을 요식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다. 그런데 요식은 뭐냐?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요식이다.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9번 한번 봐봐. 9번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문제 9번이요. 3번에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이게 나와. 그러면 요식행위 줄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요. 페이지 3페이지요. 9번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요. 그럼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다. 요식행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유언. 유언에다 써 플러스 신고. 그다음에 3번 법인 설립이죠. 법인 설립에다 써 3번에다 플러스 정관 작성. 이렇게요. 죄송해요. 유언은 신고가 아니고 유언은요. 유언은 5가지 방식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5가지 방식. 밑에요. 밑에 혼인을 받네. 혼인. 혼인 4번 혼인 신고예요. 혼인 신고. 유언은 5가지 방식. 문제 9번 보고 있는 거예요. 어음행위 있죠? 어음행위도 일정한 방식을 해야 돼. 방식, 그냥 방식. 그럼 2번은요, 대리권 수요죠? 대리권 수요. 그러면 써요, 거기 방법의 제한 X. 방법의 제한이 없어요. 방법의 제한이 없다. 이 말은 너 멋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방식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요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일단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성립을 했죠? 성립했으면 이제는 뭐를 봐요? 효력 요건을 보는 거죠.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은 뭐가 있죠? 여기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특별 효력 요건은 뭐가 있냐? 먼저 여러분요. 대리권이 존재할 것.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할 것. 이 말이죠. 이게요. 이런 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대리인한테 매매 계약을 맡긴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대리인이 필요하겠지만 보통 경우는 내가 직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대리인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경우는 대리권을 줄 때만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죠. 토지거래 허가요. 여러분 여기 혹시 요즘 뭐 서울이나 어디나요? 수도권에 허가구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허가구역은 뭐냐면 투기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를 이제 만들기 전에 후보지를 3곳을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3곳 중에서 한 곳을 세종특별시로 하겠다 해서 여론 수립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서로 막 투자를 하는 거죠. 투기를. 그래서 막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두 사람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만 하고 등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뭐가 있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 우리가 기한은요. 1월달, 2월달 강의는 언제 끝나죠? 기한이 언제 끝나? 2월 28일 날 끝나죠? 여러분의 시험은 언제 있어요? 10월 28일 날 있죠?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것. 알겠죠? 확실한 것. 그걸 기한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면 일반적이죠? 일반적은 뭐냐? 먼저 당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의사표시 이렇게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죠. 갑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17살짜리였고요.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술이 만취가 됐다 해봐요. 그러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한 것이 2월 1일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체결을 성립이니까요. 2월 1일 성립하죠.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는 갑이 술이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갑이 몇 살이냐 이건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술이 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립한 것이 효력이 있는가 여기 와서 따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때 이 당사자 갑하고 을은 권리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 능력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사망이죠. 사망. 여러분 혹시 제 강의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다는 증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은 최소한 있네요. 자, 그 다음에요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으면 이것을 모욕하고 그래요. 여러분요 술 취한 사람은요 했던 말 또 하죠. 자기는 내가 나한테 처음으로 이건 얘기하는 것이다. 벌써 지금 15번째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으로 얘기한다고 할 때 그 처음이란 말을 이해를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술이 너무 취해서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리 또 하고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의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집에서 보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죠. 가족 알아봐 못 알아봐? 알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의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4살, 5살짜리 애들은요. 하지 마라 하면 일부러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하지 마라 하면 꼭 하죠, 걔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이 말을 인지를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것을 의사 능력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독일 민법은 만 7세 미만은 의사 능력이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술이 만취했다. 그 말의 뜻은 의사 능력이 없다. 여러분들은 의사 능력 있나요? 있어요? 내가 보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앞으로요, 2-3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알겠죠?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콜 하죠? 점심을 먹다가 한잔 했는데,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횟가닥 갈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다음부터는 의사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 능력은 성인들은 무조건 의사 능력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약물 중독 있죠? 약물 중독. 알겠죠? 보면요. 무슨 주사? 백옥 주사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러다가 보면은요. 맛이 갈 수 있죠? 그거 있잖아요. 백옥 주사 맞은 여자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약물 중독이 있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가 될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 행위 능력 있죠?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것을 유효라고 하고, 없다.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행위 능력은 뭐냐?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의사 능력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면서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강의의 내용을 알면서 한다. 의사 능력이 있는 거지만 주저주저 이 말하다 저 말하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거 의사 능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위 능력은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행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간단해요. 만 19세니까요. 그런데 피성년하고 피한정을 어떻게 구별하냐? 내가 지금부터 법률적 용어로는 구별을 해. 그런데 구별이 쉽게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가정법원으로부터 결정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피성년, 피한정을 얘기하잖아.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 정신적 제약, 신체적, 육체적이 아니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피성년,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약간 부족해. 그걸 피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치매에 걸리시는 어르신들 보면 가끔 어쩔 때는 정상적으로 식사도 잘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행동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피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심해가지고 가족을 잘 못 알아보신 분들이 있죠. 그것을 피성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치매에 걸리셨다 할지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피한정, 피성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좀 심한 경우 있죠. 심한 경우. 심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엇인지 가족을 못 알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피성년, 피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법원에 선고를. 그래서 여러분요, 롯데그룹의 신격호 있죠? 그 사람이요, 뭐를 했냐? 피한정 후견 심판을 1심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또 법원에 나오라 했는데 아직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러면 법원에서 한 2차례 불러가지고 안 나오면 결정을 최후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피한정 후견이 되죠. 그러면 피성년과 피한정 후견인은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하고는 약간 달라요. 예전에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제도는 호적부에다가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적을 떼어나갈 수 없잖아요. 얘가 보니까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야, 너 혹시 막간 이렇게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호적을 떼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호적을 떼올 수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이 사람이 안 뗀다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 후견 등기부. 그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후견 등기부에다가 공시를 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없다가 딱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 유효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되는 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때 뭘 한다? 취소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이 피성령 후견인가 한정후견인가 한번 심판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격호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심판을 받으면 아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아마 등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후견 심판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는 이것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권리능력 나오고 의사능력 나오고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요,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여기가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이것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미성년자는 만 19세다. 피성년하고 피안정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이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피성년하고 피안정하고 미성년자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다.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몇 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만 19세. 왜냐하면 18살의 갑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의상력이 없다, 무효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이야? 권리능력은 시험에 안 나오죠. 여러분, 소만 신 사람이 뭐 필요가 있어요? 죽었다잖아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럼 사망했다잖아요. 사망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취소. 이 정도만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의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먼저 목적은 어떻게 되냐? 목적은 확정돼야 돼요. 그다음 목적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 그러니까 일단 확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해야 되고, 그것이 법에 적법해야 되고, 아무리 법에 적법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런 봐봐요. 첩을 두는 거 있잖아. 첩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이요, 첩을 두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첩을 뒀다가 할지라도 위법이다 아니다. 법이 있어요. 이거 법을 위반해야 위법이죠. 첩을 두는 것은 법의 위반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라고요. 적법이라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요 평등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첩을 둔다는 것은 일부 이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법에는 위반이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 순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본다? 확정됐느냐? 확정된 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확정되고 가능한데 적법하느냐?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한데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져서 나누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X죠?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되는 것이다? 그건 무조건 X가 되면 넷 중에 하나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의사표시라는 것이 있죠? 의사표시는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이렇게요. 사기 강박 이렇게. 자, 봐봐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이 두 가지는 뭐라 한다? 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물론 여기도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이고,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고, 조건이 없으면 조건이 성치 않고 기한이 들어야지만 당연히 무효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효력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아웃이 되잖아. 아웃 X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취소 아니면 무효가 되는데요. 자, 취소를 우리가 잠깐 설명하면요. 취소할 수 있는 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계약을 2월 1일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할 때는 유효예요. 계약을 할 때는 나중에 10월 1일 날 나중에 취소하죠. 취소.
그러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취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이죠. 미성년자가 2월 1일 계약을 했다가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취소를 하면은 처음부터 무효지만 취소를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유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이 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효죠. 그러면 취소가 될 수도 있죠. 취소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어디냐? 제한 능력자고 차고 사기 강박만 취소예요. 이것만 취소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예요? 전부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력 요건 중에서 효력 요건을 모두 다 갖추죠? 그러면 유효죠? 갖추지 못하죠? 못하면 무효 아니면 취소죠? 그런데 취소는 140조의 법이 딱 규정되어 있어. 뭐하고?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알겠죠?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러니까 취소는 이것 빼고는 전부가 다 뭐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빼고 나머지 다 물어본다. 일단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부가 다 뭐다? 무효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무슨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럼 봐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는 것이냐?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여기 대리에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적법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여러분, 내 말 안 들었어요? 내가 이게 전부가 다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무효면 전부가 다 무효라고 그랬죠?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무효죠? 그러면 D는 법이 없이 모두가 다 무효라니까. 그러니까 적법성이 없죠? 그러면 무효죠? 그러면 대리에서 표현 대리라는 것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자요. 통정 허위 표시로 계약을 했죠? 허위 표시로?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돼요? 전체가 무효. 왜?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이면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이것은 법의 정의사 140조. 이건 취소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목적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적법성이 없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것이 조건이다. 그 조건은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책을 보면 한번 알겠지만 이 표를 볼 줄 아느냐 모르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여기 성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립을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는 경우가 있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성립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했다. 성립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했다. 이 말이죠. 성립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한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성립하고 난 다음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원시적, 그 후를 후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또 시험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뭐 비교죠. 여기는 효용용 효력이죠. 여기는 뭐 여기는 성립이죠.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와요? 다음 중에서 효령 요건이 아닌 것. 뭘 찾으란 거야? 성립 요건. 여기를 찾으라 이 말이죠. 아까 우리 말했죠. 요식행위가 아닌 것.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 것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효령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봐봐. 문제 6번. 6번을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 나와 있죠? 문제 2페이지요. 여러분 문제집 있죠? 문제집에 6번을 봐봐. 6번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에 위한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됐죠? 1번의 맨 끝에 대리권 줄거 2번의 맨 끝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데요. 줄거 써요. 거기다 농자 동그라미
그다음에 자격 취득할 때 취자 동그라미, 증명할 때 증 동그라미, 그것을 농취증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자, 그다음에 6번에 지금 3번 보고 있죠? 3번. 그다음에 정지 조건에서 맨 끝에 조건의 성취, 그다음에 적법성 4번에, 5번에 맨 끝에 관할 관청이 허가. 봐봐. 자, 5번 봐봐. 5번은 허가라고 되어 있죠. 4번은 뭐라고 했죠?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조건의 성취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번에 뭐라고 했죠?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다 들어가 있죠? 효령 요건에 다 들어가 있죠. 효령 요건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2번 봐봐. 2번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농취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우리 시험에 이게 2번이나 났죠. 웃기죠? 우리 시험에 2번 났어요. 농취증이요. 그럼 여러분 농취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농지를 내가 샀잖아요. 그럼 이 농취증은 계약을 할 때 농지를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지를 계약할 때는 농취증이 없어도 돼요. 등기할 때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예요. 이게 없으면 등기를 안 받아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농취증이라는 것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법률 행위에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필요하다? 등기를 할 때 필요해.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났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것을 농취증이다. 이것은 무슨 요건이다? 등기의 성립 요건이다.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다 이 말이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되고, 여러분요 47페이지 한번 봐봐. 맨 위에요. 여러분 그 47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맨 위에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돼 있죠. 그 특별 성립 요건 두 번째 줄 법인, 그다음 바로 옆에 혼인, 유언, 요물계약이라면 요물이 뭐죠?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질권이에요. 질권에 따라서 전당포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법률행위의 효령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효령 요건에서 1번 있고 2번에 여러분요 니은이에요. 당사자로 되어 있죠. A, B봐. B는 무슨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 그래서 제한 능력자.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위원인, 피한정위원인은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장 봐보세요. 그 다음 장 보면은 3번에서 4번 봐봐. 4번. 특별 효령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 대리권의 존재. 세 번째 줄이요. 토지거래에서 주무관청 허가.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바로 옆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이요. 기한의 도래. 이것을 특별 효령 요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 줄 좀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줄.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두 번째 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 거기로 줄 거봐.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은 뭐는 아니다. 맨 끝에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무슨 말이다? 이 농취증이 없어도 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농취증은 언제 필요하다? 등기를 할 때, 서류 제출할 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봐. 여기까지.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기본서 맨 앞에 한번 봐봐요. 기본서 어디를 보냐면 지금부터 목차를 잠깐 한번 볼까요? 목차요. 목차에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 기본서 목차예요. 15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기본서 목차에 15페이지 봤나요? 자, 15페이지를 보면 제1장이 사건이고 제2장이 법률행위죠.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를 공부하고 있죠.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이잖아요. 이 법률행위에서만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요? 이 법률행위는 무엇을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민법 총칙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총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봐봐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02라고 되어 있죠. 02
공이 돼 있죠? 제2장. 법률의 내용이죠, 내용. 그러면 내용을 뭐라고 그래? 내용을 목적. 그냥 써, 거기다가. 내용에다 써. 동그라미하고. 목적 이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해. 목적 또는 법률 효과. 봐봐.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이죠? 그 다음에 공사 봐봐, 공사. 공사가 뭐냐면 여기죠? 여기 의사표시죠? 봐봐, 의사표시 107에서부터 몇 쪽까지? 110쪽까지가 공사예요. 107에서 110쪽까지. 여러분, 이번에 이 의사표시에서 5문제가 나왔어. 아주 기형적으로 나왔죠. 보통 2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5문제가 나왔어. 어떤 놈이 냈는지. 이쪽에서 그냥 한꺼번에 써. 왜냐면 나는 의사표시를 싫어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때요? 다른 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집중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담보 문건에서 6문제 나왔다니까요. 알겠죠? 6문제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왜? 나는 담보 문건 공부 못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를 열심히 해서 거기는 항상 3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6문제 나오니까 3문제로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락을 가를 때 항상 한두 문제로 당락을 가르는데 문제가 되죠. 알았죠? 아무튼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5번이 뭐죠? 5번이 대리권이죠? 대리권. 자, 그 다음에 6번이 뭐죠? 6번? 6번이 뭐죠? 무효죠? 무효가 뭐냐? 거기다 써. 무효에다가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7번이 뭐? 7번이 거기다 써. 부관은 뭐냐냐? 조건, 기한. 조건, 기한을 부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봐봐. 딱 여기 딱 보면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딱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지금 민법 총칙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10문제가 딱 나오는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겠죠? 아, 성립 요건은 뭔지 몰라도 효력 요건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안 하고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왜요? 효력 요건이 지금 우리 책 순서잖아, 책 순서. 이 순서 그대로 지금 책이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표를, 강의 노트에 지금 표 다 있잖아요.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이 표를 암기를 해야죠. 당사자는 권리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의사표시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 토지가 들어가니까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부관이죠. 조건, 기한.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조건, 기한 얘기가 딱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끝인가 딱 한번 보면 페이지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여러분요 151페이지를 딱 펴면 151 거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왔죠? 법률행위에 뭐라고 나왔어? 부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부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관 이거 쭉 가면 맨 끝이 어디냐? 162페이지인데 162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딱 끝나고 그다음에 문제 있죠?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184페이지를 딱 보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된다? 물권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 기한이 딱 끝나. 여기까지가 뭐냐면 민법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여러분요, 이건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10월 28일 시험 칠 때까지 105번을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먹고 살만하면 미리서 가불해서 암기를 해놓은 것도 괜찮겠죠. 무슨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할 때 다음 시간부터 당장 여기는 잘 안 써요. 여기를 딱 쓰고 나서 여기서부터 쭉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다. 지금 내가 어디를 강의하고 있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가 딱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림이 그려져야지. 아, 여기는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고 만약 시험 보더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눈 감고 생각하면 아, 머리책에 어디에 어느 쪽에 있다. 어느 쪽에 위에다가 내가 어디다가 메모리 놨다. 이게 딱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의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본서를 어디로 보냐? 48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